아이의 유치원 시기부터 사교육을 꾸준히 시키시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충격받았던 부분은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방과후를 계속 보냈었는데 2년 동안 파리스를 배웠었거든요. 2년을 했는데도 못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중등 때 고등 모의고사 1, 2등급 맞는 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드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 치고. 그런데 고등 올라가서 정작 내신 시험을 보면 3, 4등급밖에 못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고등 내신이라는 거는 수능이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시험이죠. 그래서 고등 내신을 접해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네, 중등 내신과 난이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초등 졸업할 때까지 비즈니스 복잡해 보이는 그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쓰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가 중등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고등 내신이나 수능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중등 때 바짝 하면 수능 내신까지 1등급 맞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중등이 황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시면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고등 시절에 천일문이라는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초중등 천일문 교재의 편집장이신 인지영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듀에서 지금 17년째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인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비 중등 자녀를 두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시기부터 사교육을 꾸준히 시키시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일반 유치원을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7세 때 유치원 적응 문제로 영어 유치원을 가볼까 하고 옮기게 됐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보니 파리스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엄마가 그쪽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쉬운 단어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부분은 일반 유치원에서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방과후를 계속 보냈었는데 방과후에서 2년 동안 파리스를 배웠었거든요. 2년을 했는데도 못 읽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홈스쿨링으로 파리스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키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도 아이가 바로 전날 배운 거를 바로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 지능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웩슬러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를 받았더니 다른 그 능력치는 정말 다 평균이었는데 작업 기억력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아래인 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아이의 특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반복을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파닉스를 반복하는 식으로 매일매일 누적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아이가 정말 확실하게 늘더라고요. 복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학원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충격을 받고 학습이 정말 집에서도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제 계속 어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4학년 때인가요? 저한테 엄마 명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5년을 사교육을 했으니 아니 명사를 몰라? 그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 이게 알고 보니 ELT식의 이제 원서들로 아이가 학습을 하다 보니 나온이라는 거 영어로는 알지만 이게 명사다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 문법 개념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구나 한국식으로는 그때 한번 이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앞으로 이제 중등 학습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예비 중등인데 영유도 갖고 어학원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교육을 받고 있지? 네, 안 나요. 안 나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올해 6학년인데 5학년 한 5월까지만 이제 학원을 보냈었고요. 약간 중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아이가 레벨이 계속 이제 올라갔어요. 학원을 계속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레벨은 올라가죠. 그래서 높은 레벨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학원에서 뭐를 가르치나 봤더니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리더라고요. 고1 모의고사를 풀려서 성적은 좋게는 나왔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독해 문제는 풀 수 있어도 빈틈이 굉장히 많다라고 고1 모의고사를 초5가 웬만큼의 성적이 나오면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연구원님은 과감하게 학원을 관둬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등에 올라가면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국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보면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아는 것과 제대로 그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를 이제 문법 문제를 풀려보니까 뭔가 철자 부분에서도 틀리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문법도 좀 제대로 안 되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야 어휘력이 있고 좀 독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중등이나 이제 고등에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대비를 그렇죠. 하려면 정확하게 문법을 알고 써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중단하고 집에서 좀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 때 어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표로 진행하는 아이들도 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엄마표로 해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뭔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내에 문법 용어라는 게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서는 초중등이 다 의사소통 중심이기 때문에 문법 용어를 노출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문법 용어를 막 사용하신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았던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일단 이제 문법 용어 자체가 다 한자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내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처음 시험을 겪는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라든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문법 용어 외에도 어휘적인 부분에서 철자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서술형 시험 볼 때 스펠링 하나 틀리거나 이러면 부분 점수를 물론 그렇죠. 주시긴 맞아요. 하지만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유형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유형에 대한 또 연습도 안 되어 있다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자체가 습관형 영작이라고 해서 여러 조건들이 좀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중등 내신 딱 하면 거기서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초등 고학년 때 그럼 문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문법 공부의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초등 고학년부터 문법 학습을 많이들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 6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초등에서 배운 문법상을 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다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제 같은 부분도 가장 중심이 되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에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 동사의 변화형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술형에서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 주어인데 여기 s나 es를 붙이지 않으면 감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점을 해주지만 부분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냥 문법을 틀려요? 틀리면 네, 다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문장을 길게 잘 썼는데 동사 변화형을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감점이 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또 동사 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어순의 문제인데 영어와 우리말의 어순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초등에서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제 문장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아이들은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도 지어놓으면 중등에 가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아이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중3 때 수능 영어를 끝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수학에 굉장히 중요성을 맞아요.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수학할 시간이 부족하다. 영어는 빨리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등에 가면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고등 내신이라는 또 큰 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중3 때 사실 모든 영어 공부를 끝낸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 초등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중학교 성적 잘 받고 고등학교 성적 잘 받고 결국에 수능까지 잘 보는 게 목표여서 네.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걸 텐데 중등 때 고등 모의고사 1, 2등급 맞는 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드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네, 하는 아이들 네. 치고. 그런데 고등 올라가서 정작 내신 시험을 보면 3, 4등급밖에 못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고등 내신이라는 거는 수능이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시험이죠. 고등 내신을 이제 접해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고? 네, 중등 내신과 난이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중등 내신은 아무래도 교과서 중심이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거의 내시지 않거든요. 그럼 그냥 본문 암기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퍼센티지 자체가 중등에서는 A등급이 40% 이상이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로 바뀌더라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 공부 잘해 라고 생각하던 중등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가면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형적인 부분에서도 서술형 유형 자체가 중등과 고등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일단 고등에서는 어법이 굉장히 많이 퍼센티가 차지를 하고 있고 K형이 나오거든요. 중등에서는 독해형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고등에서는 독해 지문을 주고 주제를 영작해라. 이런 대입학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듣기만 해도 되거든요. 어려워요. 네. 네. 독해도 해야 되고 법에 맞게 그 주제를 또 써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요약문을 써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고등 내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능형 문제들은 사실 아이들이 막 풀다 보면 유형이 익숙해지고 이제 독해에 많이 익숙해진 아이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내신 문제는 모르면 그냥 다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정시 비중이나 수시 비중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을 놓을 순 없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중등에서부터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쭉 보시는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초등 때 열심히 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 졸업할 때까지 비즈니스 복잡해 보이는 그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쓰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가 중등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고등 내신이나 수능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중등 때 바짝하면 수능 내신까지 1등급 맞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중등이 이 정말 황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시면 고등 영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도 조금 부족해도요? 네. 사실 다수의 부모님들께서도 초등학교 때 영어 사교육 안 시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구로 보다 보면 네네. 초등학교에서 어쨌든 공교육 과정이 영어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올라온 아이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중등 때 이제 문법과 서술형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문법만 하게 되면 이거를 내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객관식 문제로 문법들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찍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그렇죠. 어느 정도 감으로 맞추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영작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서술형을 병행하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문법이랑 서술형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등 교과서에 보시면 단원별로 언어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문법인데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필수 문법들을 이제 교과서에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배워야 되는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이제 서술형 문제로도 좀 많이 출제를 하시고 문법 문제의 핵심 출제가 되는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혜문 중등 라이팅이 이제 있는데 그래머랑 라이팅이랑 목차를 순서를 똑같이 해놨어요. 같이 공부하시라고. 네. 그래서 문법과 서술형은 같이. 이거를 원래 서술형 책에 단원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요청을 해주시기도 해서 이렇게 목차를 순서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BS에도 저희가 온라인 무료 강의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로 아이가 학습을 하고 나서 서술형으로 복습으로도 많이를 활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라이팅도 이제 EBS에 온라인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어서 그것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재만 사시면 무료로 영상을 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 교재를 가지고 인강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몇 학년부터 공부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사실 뭐 일찍 하면 좋겠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에 조금 문법 학습을 시작하시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 사실 문법이 안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학습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 문법이 조금 부족했던 아이도 요거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일단 초등 문법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은 초등 문법서를 한 번은 보고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개념들 자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만큼인데 내용이 많다 보면 아이가 처음부터 질려할 수 있거든요, 문법에. 그래서 일단 조금 쉽게 초등 문법서를 한 번 더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등 문법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이 개발하신 요 책, 중등 천일문 그래머인데 이 책을 잘 활용하려면 또 어떤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문제 양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틀리는 것들을 좀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 한 권만으로 문제수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거의 뭐 8,000개까지도 추가 문제까지 합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주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추가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 이 안에 지금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QR코드를 찍으시면 실제 중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푸시고 정답까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테스트지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표로 하실 경우에 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튼 교재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 테스트라든지 추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세주북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 내신 시험도 있지만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수행평가라는 것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은 딱 중1 때 올라가서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글을 써라라고 하시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의 이제 중학교에서 실제 나왔던 수행평가지를 좀 입수를 해서 그런 형식으로 좀 연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시중엔 사실 없는 포맷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주제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네. 주제별 뭐 잘 나온 어휘라든지 어떤 뼈대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네. 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서 만든 네. 교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 교재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희가 교재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5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교재들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